반갑습니다. 전영건 교육 채널 전영건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중1 학생들한테 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부산에 있는 동아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을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궁금한 점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동아중학교 1학년 신규환입니다. 네, 신규환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학년으로 동아중에 재학 중인 황재원입니다. 예, 긴장 풀고 편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을 네.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1학년을 마치고 난 뒤에 소감이 어때요, 지금 현재? 입학 전에는 네. 중학생이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두려움. 있었는데 학교 생활을 막상 시작해 보니까 선택 활동이나 문화 체험도 엄청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많은 것을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은 조금 초등학교 다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은 있었는데 오히려 다양한 이제 교과 활동, 뭐 체험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웠다. 네. 우리 재원이 학생은? 저는 시간이 일단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2학기부터 시작된 시험이나 수행평가들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오히려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더 다양한 예술 체험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때요? 초등학교 있을 때보다 중학교 오니까 오히려 편합니까? 아니면 막 심적으로? 네, 더 편한 것 같아요. 교환이 재원이야? 저는 시험을 친다는 게 약간 조금 부담이 되긴 한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 같은 건 담당 쌤들이 따로 있으니까 오히려 중학교가 더 전문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부담은 초등학교 때와 달리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들은 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딱 중학교 왔을 때 이 초등학교 때 비교해서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혹시 당황한 적 있는지? 네, 저 많아요. 예. 일단은 수업할 때 네. 교과목 선생님이 계속 바뀌면서 들어오시니까 뭐 지금은 무슨 선생님이랑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헷갈렸고 그리고 일단 등교할 때 선도부 선배들 있는 거 하고 선도부가 좀 무서웠던가? 예. 동아중학교 저 어마무양이죠. 또 그게 제일 이제 일단은 막 선생님이 교과별로 막 들어오니까 그게 조금 적응이 잘 안 되고 초등은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 다 가르치니까 좀 적응하기 편한데 그런 게 조금 당황스러웠다. 재원이 학생. 저는 일단 제일 큰 변화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 똑같은 얘기네, 그죠? 그 교복을 입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어요? 아니면 이게 뭐 교복 입는 게 오히려 더 편했어요? 저는 편했어요. 어떤 점이었어요? 아침에 일단 옷 고르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학교에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네. 그럼 초등학교 때는 아침에 뭐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점이 좋았다.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겨울 말고는 체육복을 못 입으니까 평상시에 교복 입고 다니는 게 불편할까 봐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편해서 좋았어요. 어떤 학교는 체육복 입고 막 등교하는 학교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또 교복을 또 편한 교복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비 중1 지금 초등에서 이제 중학교 배정받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입학을 한 달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것만은 준비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 1년 전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준비해서 입학하는 게 좋겠다.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일단은 중학교는 공부해야 하는 과목도 많아지고 학습량이 많아진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보다 여가 시간이 더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의 책을 읽은 시간이 비교적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 시기에 책을 독서를 해주면 좋겠다. 좀, 그럼 어떤 책을 주로 읽는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책, 네, 관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오면은 또 학교 시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독서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시기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좀 읽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 네. 좋습니다. 재원이 학생.
저는 학교마다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교칙을 한번 쓱 읽어보고 오는 게 교칙을 뭐.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학교마다 비슷하긴 한데 저희 학교는 특이한 규정들 이런 게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배정받은 학교, 네. 자기가 이제 입학하는 학교의 교칙을 한번 미리 살펴보면 좋겠다. 그걸 모르고 들어오면 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다 이 저는 말이죠. 그리고 과목별로 L자 투명 파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목별 쌤이 학습지 같은 걸 나눠주실 때가 많은데 그런 걸 그냥 그 책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니까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L자 파일에 과목별로 한 10개 정도만 그 묶음으로 사서 과목별로 넣어 놓으면 시험 기간 때도 그것만 들고 다니면 돼서 편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L자 파일을 좀 준비해서 학습지를 많이 교과별로 나눠 주니까 그거 막 못 챙기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막 날려다니고 막 바닥에 굴려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파일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파일을 막 입학할 때 사도 되겠죠? 네. 네. 그렇죠. 필요한 거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학습 방법.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어떻게 학습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거를 이제 두 학생은 공부를 잘하죠. 좀 나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습 방법을 우리 교환이 학생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죠.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일 잘 듣는 게 제일 첫 번째는 먼저라고.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교과목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질문하는 것도 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거기서 혹시라도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예. 요즘 EBS 인강 무료 됐거든요. 무료. 예. 네, EBS 인강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또 더 학습하고 싶은 거는 EBS 인강을 통해서 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더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재원이 학생은? 저는 아까 전에 친구 했던 얘기랑 똑같이 일단 선생님이 시험을 내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집어주시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저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이래갖고 시험 기간에 포스트잇에다가 정리해서 방에다가 붙여놓고 암기 과목 같은 거는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할 거니까 일단 그 과목 선생님의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 그죠. 또 중요한 포인트도 잘 메모하고 요약하고 복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요? 주로 주말 시간에. 주말에는 약간 평일에 하던 것처럼 하는데 거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과목의 문제집을 풀거나 또 다른 과목의 문제집을 보면서 또 인강을 듣고. 그러니까 주말에 좀 더 자고 싶은데. 그죠. 근데 몇 시에 일어나죠 보통? 보통 늦으면은 9시. 그래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아무튼 주말 시간에도 나름대로 학습을 한다 그죠? 그럼 운동은 언제 하죠? 운동은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데? 축구 너무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데 그 축구는 언제 하는데? 축구는 오전 시간에 공부를 다 끝내놓고 네. 저녁에 친구들하고 축구를 한다.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체력 건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재원이 학생 주말을 어떻게 보내? 저는 주말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학원 가기 전에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늦게 가니까 학원 갔다 와서는 10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학원 가기 전에는 학원에서 배웠던 게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걸 복습하고 그 일주일 동안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숙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해놓고 평일에 해놓을 숙제량을 줄이고 있어요. 자,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의 어떤 평가는 범위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죠. 네. 조금 까다롭죠. 조금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과목 수도 많고. 자, 그러면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 초등학교는 1년에 한 번 학업 성취도 평가 쳤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중학교는 올라오면은 중간 학기말, 기말고사, 중간 기말, 수행 평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돼. 네, 제대로 듣고 그리고 집에서 인강도 듣고 인강. 주로 이제 교환이 학생은 인강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이 학생은 저 일단 중학교 시험은 초등학교랑 다르게 객관식이랑 소수령 답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객관식은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걸리는 문제들이라서 최대한 빨리 풀고 소수령 답안지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게 돼요. 쓰다 보면. 중학교에서. 네. 그래서 소수령 답안지를 빨리 넘어가는 걸 추천하고 그럼 일단 중학교에서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제 객관식도 서술처럼 이렇게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챙기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번에 공부 팁이라고 한다면 자습서를 사서 읽어야 할 것, 외워야 할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따로 정리해서 외워야 할 것은 아까처럼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처럼 인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이어리나 오답노트에다가 내가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듯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생활 쪽에 한번 문의를 보겠는데 초등학교 때와 달리 학교 폭력이 있을 수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초등학교 달리 어때요? 학교 폭력은? 약간 애들이 올라오면서 제 딴에는 약간 철이 든 거 약간 철이 든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있다면 이제 자기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어른들이 더 많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이제 예비로 이제 예비 중학생들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이제 입학해서 네. 따돌림이나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빨리 청하는 게 좋겠다. 뭐 선생님도 있고 또 뭐 부모님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빨리 해결이 된다. 그 얘기죠. 네. 또 재훈이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를 일단 남겨놔야지. 증거를 남겨놔라. 그 어른들한테 말할 때도 타당해야지 그렇지.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러니까 네. 다이어리나 이런 데에다가 시간대나 그 있었던 일 등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는 내가 것도 좋을 만약에 것 피해를 받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으로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 학교 폭력은 학교에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일단은- 가해자도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겠다. 친구들하고 너무 많은 접촉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접촉이라는 말은 아유, 우리 반 특히 우리 반은 장난치고 네, 이런 거는 좀 장난이 피하는 게 좀 좋겠다. 심한, 심하거든요. 그런 좋겠다. 그런 접촉을 피하고 이제 제가 약간 행실에 행동. 처음부터 약간 바르게 해야 본인이 얕보이지 스스로, 않고 네.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내 생활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한테 뭔가 좀 허약하다든지 이런 걸 보이지 않도록 시기하면 내 주관을 좀 뚜렷하게 갖고 네. 이렇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재원이 학생은?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이 욕을 뒤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뒷담화를 하죠 보통.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을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요. 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또 서로 교우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게 아마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두 학생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여기서 휴대폰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저희는 걷어요. 폰 가방이 있어요. 아침에 오면은 제출하고 네. 네, 하교할 때 받아. 다시 받고. 집에서
집에서는 휴대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애들 많죠. 이게 학습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죠? 우리 집에서는 폰 가방이 또 집에 있어요. 폰 가방이 약간 넣는 예. 꽂아 넣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집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폰을 언제 거기다 꽂아두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꽂는 경우도 있고 좀 특별한 날에는 마음껏 쓸 수 예, 있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약속이 돼 있는 모양이죠? 네. 어떤 약속이죠, 그게? 자기 할 걸 다 하고 끝내놓으면 받고. 해라. 휴대폰 가고 주로 뭘 해요? 휴대폰 가지고 친한 친구들하고 카톡 연락 카톡하고 또 하고 가끔씩 혼자만의 낙을 즐기기도 하고. 자, 오락. 휴대폰 학습에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객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방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네. 다만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그 그냥 규칙만 잘 하면- 지키면은 오히려 이게 덕이 될 수도 있다. 예. 재원이 학생은 어떻게 휴대폰을 관리하고? 저는 일단 학교에선 내잖아요. 네. 집에 오면 일단 시험 기간에는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네. 걸 지워요. 지운다고? 네. 복구가 잠깐 끊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있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도 사실은 시간 나면 계속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카톡이나 전화만 남겨놓고 음. 웬만한 건 시험 기간엔 안 하는 쪽이고 평소에 평소에는 하긴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할 걸 다 끝내놓고 하는 편이에요. 두 학생의 공통점은 휴대폰은 다 갖고 싶고 하고 싶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할 거를 하고 난 뒤에 휴대폰을 보고 또 뭐 거기서 재밌는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지금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 두 학생은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작했죠. 자유학년제를 했습니까? 학기제를 했습니까? 학기제. 학기제 1학년 1학기 때. 네. 그때 좋았던 점 아니면 또 아쉬웠던 점 그걸 한 번씩 간단하게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이제 경쟁에서 벗어나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택활동 쪽이 과목이 더 다양해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활동하고 그렇죠. 싶은 걸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좋고. 저는 공예를 했었거든요. 공예. 예. 공예하고 노래 부르는 걸 했었는데 노래 부르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만드는 것도 과정도 완성품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노는 게 너무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 예. 교과가 좀 떨어졌어. 자유학기 시간에 이제 이런 체험 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과와 약간 멀어질 그런 우려가 있었다. 지원이 학생은? 저는 일단 주제 선택이랑 예체 활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친구가 예체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전 주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주제 선택할 때는 딱히 재밌는 과목이 없었어요. 그때 예체는 되게 재밌는 게 많았는데 저는 부산이 재발견이랑 부산이 환경과 미래를 했거든요. 근데 쌤들은 되게 좋았는데 다소 지루한 내용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다. 조금 아쉬웠어요. 부산의 재발견 직접 밖에 나갔어야 되는데 교실에서 배워서는 좀 그렇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학기제 1학년 1학기 때 혹시 이제 시험이 없잖아요. 네. 수행평가는 하지만은 그럴 때 혹시 주의해야 될 너무 지나치게 교과에 소홀히 한다든지 그게 혹시 자유학기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간단하게.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는 최대한 친구들하고 그 활동을 즐기는 게 좋고. 중요하고 이제 학교에서 약간 좀 절제를 받다 보니까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좀 하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사교육. 네. 사교육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과목은 이때는 학습을 소홀히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2학기 때 지장을 초래하진 않을까? 학습을 소홀히 한다는 게 그 교과 과정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5년 더 남았고 5년 동안 5학기. 네. 5년이 아니고. 네. 그
앞으로 더 고생할 거니까 아. 그 시기에는 자신이 적성이나 진로를 찾는 게 책 보는 거 제일 좋네. 그럼 자격학기제를 통해서 체험, 독서, 자기 진로를 조금 생각해보는 네, 그런 시기로 오히려 즐기는 게 네. 좋다. 뭐 기초학습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두 학생 약간은 다르지만은 뭐 큰 공통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거.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응. 잘하는 것 응. 사이에서 무엇을 진로의 기준으로 삼고 해야 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다. 뭘 하는 게 좋은지. 지원이 학생. 저도 똑같이 진로에 아,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진로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나중에 할 수 있는 직업도 많고. 저가 좋아하는 걸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데 이걸 안정적인 직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 두 학생은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나요? 교환 학생. 지금 꿈꾸고 있는 직업은 있는데 걔 아직 많이 남았다 보니까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아예 공개해도 되는데 계속 바뀔 것.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체험이나 이런 통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진학은 혹시 결정이 되었나요? 고등학교 제가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인문 쪽으로, 네, 외고 쪽으로 외고 한번 할 알아봤는데 생각을. 예.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원이 학생 혹시 고등학교는? 저는 국제고 좀 그것도 인문 쪽이네. 네, 저는 약간 꿈 자체도 글 쓰는 쪽이나 국어 선생님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문과 쪽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은 서 있다, 그죠? 고등학교 어디로 이제 진학할 건지. 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이제 1학년 입학하는 후배들한테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때는 좀 아쉬웠지만 후배들한테 이것만은 좀 새롭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싶은 거. 저는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초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고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감정적 지지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감정을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년 때 돌아 당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챙겨주고 서로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니까 우리 후배들한테도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그렇게 후배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재원이 학생.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딱히 안 찾아보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그런 시기라서 이런 걸 학교에서 1시간, 2시간 정도라도 입시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학년은 또 대학 입시 제도 바뀌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좋은 정보를 1학년 때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후배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이제 중학교 생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중딩 파이팅 합니다. 재원이. 전 초등학교랑 별로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들도 거의 똑같이 올라오니까 다 나랑 같은 학년이니까 그리고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별로 긴장하지 말고 좋은 선배들,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두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든지 와서 즐기면서 또 중학교 생활을 초등학교 생활 못지않게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준비 잘해서 또 입학하는 학생들 또
힘을 내서 또 좋은 중학교 생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친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